어려워하는 유전 단원 여기를 먼저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164쪽 164, 165 써져 있는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저랑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를 뭐 천천히든 아니면 빠르게든 이제 3학년이 되셔서 예비 고1이어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중학생이지만 3학년 과정까지 끝나시고 생명과학을 선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제가 여기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서 그것을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정도는 또 달라요. 문제를 풀어내는 정도가 또 달라서 오늘은 생명과학 1이 진행되는 개념반이 진행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교 때 개념이 까먹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도 같아서 그걸 좀 끌어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말하다가 말하는 스피드가 좀 내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이제 눈이든 뭐 손짓이든 발짓이든 다 보여주시면 거에 맞춰서 조금 여러분이 곱씹어 볼 수 있을 만큼으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학습의 목표는 오늘 여기 염색체와 유전 물질부터 시작해서 제 계획으로는 체세포 분열 과정까지를 한번 끝내는 겁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 물질. 이 단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유전자와 유전체와 DNA, 그다음 뭐 핵산 이런 용어들, 뉴클레오타이드 나오는 모든 키워드들을 다 적어보고 있어요. 유전자, 유전체,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솜, 형질, 히스톤 단백질,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생물은 얼마나 그 용어를 시의적절하게 잘 써먹을 수 있게끔 기억을 좀 하고 있는가, 그죠? 안 헷갈리게, 그죠? 네,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차근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 할게요. 일단 DNA를 많이 들어보셨죠? DNA, 그죠? DNA는 DNA라 하면 이중 나선 구조를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세포의 핵에 들어있습니다. 핵에. 오케이? 그래서 세포의 지우야 듣고 있지? 핵수. 그죠? 핵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도 해? 핵막이라고도 해. 핵막. 그죠? 핵이나 핵막, 막에, 세포막과 똑같은 막에 쌓여져 있고 그 공간 안에 핵막을 채면 나머지 공간은 세포질이야. 세포질. 그죠? 그리고 세포 내 여러 소기관에 대한 공부는 고1 통합과학을 하시면서 배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여러 소기관들의 기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핵 속에 존재하는 정보에 집중해.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어떤 식으로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 다음으로 전달되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다 보면 핵 너머에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핵이라고 하는 공간의 핵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염색을 시키는 염색 물질로 염색을 하게 되면 핵 너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 오케이? 네, 핵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염색이 될 거니까 핵 너머에 있는 그 물질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하면서 푸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핵이 뚜렷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는 뭐로 존재하냐? 이렇게 존재해. 핵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야 이거? 선생님 왜 낙서하는 거야? 추상화도 아니고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염색사예요. 자, 염색사의 상태로 엄마하고 아빠부터 물려받은 정보들이 실가닥처럼 실제는 존재합니다. 실처럼. 그러면 그 염색사 이렇게로 그림을 그리면 도대체 뭐 문제 풀 때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그죠? 뭐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형형시켜서 이해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내 준 게 이런 거야.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한 가닥 또 한 가닥. 이게 이중 나선 구조죠. 오케이? 이렇게. 이게 지금 DNA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얘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여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오케이? 거기에 실제 들어있는 정보는 어떻게 들어있는 거냐? 자, 요렇게 네모라고 하는 박스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쭉쭉쭉쭉 동일한 네모 박스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동일한 네모 박스들이 계속 반복돼요. 동일한 네모 박스들. 그래서 동일한 네모 박스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생물에서는 약속을 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기본 단위체가 있는데 기본 단위체가
기본 단위체가 자, 늦게 오면 그죠? 강의실에 헤매고 있죠. 자, 기본 단위체가 있는데 생물에서는 기본적인 단위체가 한 개만 있어. 그럼 모노라고 표현을 해요. 기본적인 요소가 한 개만 있으면 모노라고 표현하고요. 기본적인 요소가 두 개가 연결되면 우린 D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개가 동일하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으면 생물에서는 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약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나와. AMP, ADP.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만날 때 AMP, 뭐 ADP, ATP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 더 넘어서서 뭔가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냐? 혹시 올리고당 이라고 들어봤어? 올리고. 아니 그 기본 단위체가 10개 이상으로 되게 쭈루룩 연결되어 있으면 올리고라는 표현을 써.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 그러면 생물을 그냥 퉁치는 거 어떻게 그냥 폴리. 많아. 그죠? 폴리. 그래서 자, 저 네모라고 하는 박스들이 뭐를 여러분의 핵 속에 존재하는 염색사를 구성하는 DNA고요. 오케이? 염색사 안에 DNA이고요. 그 DNA 안에는 뭐가 저 네모 박스들이 반복이 되는데 저 네모 박스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면 이 파란색 한 가닥을 무슨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할 수 있겠어? 응용? 저 파란색 긴 선형 가닥 하나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할 수 있겠지. 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네모 박스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상태들이고 그게 엄청 기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파란색. 그죠? 맞겠죠?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있으면 또 마주보고 있는 한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마찬가지로 너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마주보고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야.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차피 중학교 아니 뭐 고등학교 이 생명학과 하겠지만 비문학 지문에서도 이런 거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졌을 때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죠? 어떤 원리에서 어떤 식으로까지는 설명이 이렇게 되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만 하면 좀 쉽겠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마주오면서 이루어진 게 DNA인 거예요. 그렇다면 DNA는 이중 나성 구조들을 대부분 이제 핵 속에 존재하는 이중 나성 구조로서 많이 들어봤던 거가 너는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유전 물질이다 라고 들어봤을 거야. 엄마 아빠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유전 물질이에요 라고 전부 이제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 그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뭘 의미하냐? 실제 저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어떤 형태들이 존재하냐면 많은 염기가 있어. 저 네모 안에. 네모의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야.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디테일은 보일 통합에서 배워. 오케이? 근데 얘는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오케이? 염기. 보일 통합에서 배워. 근데 그 염기에 꼭 4종류만 있어. 약자야. 염기라고 하는 것도 화학 물질이야. 뭐 탄소나 질소나 오케이?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화학 물질이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당도, 포도당도 이렇게 탄소나 수소나 질소들이 이렇게 고리구조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탄소는 최대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공결합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 위에서는 자주 나오니까 그림을 좀 자주 익혀서 볼 수 있도록은 하시면 좋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6탄수화물,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여기까지 시계치 초 그렇지? 6개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6탄수화물이야. 얘 6탄당의 포도당이야. 오케이? 포도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도당은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건 많이 봤을 거야, 화학식으로 쓸 때. 근데 실제 얘네들이 보리 모양 구조로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거야. 공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포도당. 근데 6탄수화물들로만 형성되라는 법은 없죠. 5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탄소 5개로. 그죠? 그래서 5를 축으로 해서 서로 보리 구조로 결합되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도 있어. 이게 여기 당이야. 이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이런 당이 들어있다고, 5탄수화물이. 오케이? 오케이? 이 디테일한 구조들은 여러분이 언제 배워? 보일 통합을 하면서 배워.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 그 구조를 판단하라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서 뭐가 어떻게 발현되게끔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게 유전 물질인데 그건 어디에 어떻게 놓여있어요?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약속을 해놨죠. 어떤 약속을? 세종대왕님 같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가나다라 아어 그죠? 야어 뭐 오 유
목표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업부터 그다음에 뭐 히읗까지 해가지고 얘들의 초성이랑 뭐 중성이랑 해가지고 다양한 음색의 형태를 만들어내잖아. 거기 들리는 소리와 유사하게. 알파벳도 마찬가지 A부터 그죠? Z까지 각각의 단순한 알파벳 기호에서 이렇게 순서로 배치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른 각각의 단어가 되잖아. 오케이? 그지? 그런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 즉 DNA 안에 들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뭐가 딱 4종류, 딱 4개야. 딱 4개, 딱 4개 염기가 자 아데닌이라는 화학물질, 이름은 아데닌이야. 이름은 아데닌. 아데닌이라는 화학물질 염기 중에 또는 티민이라는 타이민이라고 하는 한글로 예전엔 티민이었는데 지금은 타이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을 왜 이렇게 펼쳐 쓰는지 모르겠어. 티아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티민이나 티아민이랑 똑같은 형태니까. 자, 여러분이 쓸 때는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구아닌이라는 아이들 구아닌 사이토신 이라는 아이도 있었죠. 저 4개만 딱 4개만 출연해. 저 4개가 어떤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가 정보를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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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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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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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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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되어 있다. 오케이? 여러분 혹시 인슐린 기억나요? 인슐린? 인슐린 뭐야? 우리 몸의 혈당량을 낮춰주게끔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럼 그 인슐린이 어디서 나와? 이자에서 만들어져. 이자의 특정 세포에서 그 세포에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부터 받았어? 엄마랑 아빠로부터 받은 거야. 그지? 여러분을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체세포. 그 체세포가 계속 똑같은 체세포 분열을 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동일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동일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는 그 유전자 부분들에 의한 정보, 엄마 아빠부터 그 받은 정보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슐린을 만들라는 정보야. 그거 우리는 그 염기 배열 서열의 순서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인슐린을 합성하게 하는 호르몬을 결정하는 그 염기 서열, 이렇게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뭐 유전자 A, 뭐 유전자 B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이 유전자는 뭐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 또는 이 염기 배열 서열의 부분은 너는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를 만들라는 정보,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수정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체세포 속에서는,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한 개의 체세포 속에서는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엄마한테 받은 정보 N, 아빠한테 받은, 정서한테 받은 정보 N 상태의 모습으로 다 한 발씩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똑같은 체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해서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세포에는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근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이자에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에서도 아밀레이스를 만드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여러분의 근육세포에서, 그죠? 인슐린을 만들어내진 않잖아. 근데 근육세포도 동일하게 뭐를 인슐린을 만들게끔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가지고는 있는데 걔를 델타에서 버려서 없애진 않았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세포는 그 세포가 그 세포답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정보는 주로 자주 안 써. 그렇기 때문에 자주 안 쓰는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지금 겨울을 꺼내 입었죠? 물론 겨울이 됐다고 해서 나 겨울옷 없어, 엄마 하나 사줘 해가지고 새로 옷을 하나 빼서 입으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 옷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드라이클리닝 다 해져 있어서. 근데 겨울이 끝났어? 그럼 여름이 되기 시작해? 그럼 이 옷을 버리냐? 안 필요하다. 버리지 않지. 걔를 그냥 어떻게 잘 패킹해서 엄마는 알아서 잘 쟁여놓는다. 부피를 좀 줄여서 지금 거 압축 팩에다 필요하면 다시 꺼내다 펼쳐서 입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전자를 모든 세포,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동일하게 다 쓰고 있는데 그 세포에서 주로 자주 쓰고, 얘는 안 쓴다고 해서 그 안 쓰는 정보의 유전자를 다 잘라서 버리진 않아. 안 쓰니까 혹시 어쩔 줄 모르니까 다음번에 쓸지 어쩔지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안 쓰는 유전자, 안 쓰는 부분을 아밀레이스 유전자라고 하자. 건강히 협소하니까. 타봐. 그래서 여기 이 특정 세포는 얘는 지금 이자의 세포니까 이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대한 그 정보를 자주 쓰는 편은 아니야. 그러면 자주 안 쓰니까 얘를 어떻게 해? 히스톤이라는 실패. 여러분 정리정돈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우르르 버려. 이건 쓰레기지. 그지?
그럼 다음번에 꺼내다 쓰기 편하게끔 하려면 잘 압축해서 넣어놔야 부피도 줄이고 잘 정리가 되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쟤를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단백질에다가 자주 안 쓰는 정보를 동염해. 꺼져. 동염해. 얘는 이름이 히스톤이야. 실패와 같은 거 가는 거. 여기 히스톤. 여기 히스톤. 오케이? 히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팔량체의 단백질이야. 팔량체 8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야. 내가 그림은 하나 그렸지만 실제 8개들이 동글동글동글 모여있는 그 실패에다가 자주 안 사용하는 DNA 부분을 이렇게 2바퀴 반 정도 동염해져 있어. 내가 그림은 이렇게 하나 그렸지만 여기 이중화성우도 이중화성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주 안 쓰는 DNA 부분들이 이렇게 동염해져서 응축되어 있어. 그 응축을 일으키는 형태, 이 응축이 된 이 기본 단위를 우리는 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 자, 얘는 뭐였었고 네모는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이 자주 안 쓰는 실가닥 DNA를 2바퀴 반 정도 히스톤에다가 응축을 해준 거. 이 전체 단위는 얘는 뉴클레오솜. 그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수능형 문제든 아니면 가로넣기 문제든 나오기 딱 좋죠.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비슷하니까. 여기든 서로 다른 위치에다가 딱 한정하게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응축을 일으킨 부분,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야.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자주 안 쓰는 유전자들은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고 자주 쓰는 유전자는 이렇게 펼쳐져 있어. 그게 염색사야. 그게 염색사고 여러분의 핵에 쌓여져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염색사고요. 염색사 상태로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평상시, 자, 세포도 나름의 시기가 있어서 분열하는 시기 말고 분열을 안 하는 시기를 다 간기라고 해요. 핵막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분열하지 않고 평상시 시기, 분열하지 않는 평상시 시기. 를 간기라고 해요. 평상시 시기 세포를 간기. 간기 때 대부분 다 어떤 모습을 있다? 염색사 모습을 있다. 저게 이렇게 막 되어 있는 거 보이지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응축된 부분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그러다가 자, 염색사와 염색체의 차이를 일단 알고 가야죠. 염색체는 뭐야? 3학년 과정을 배우고 넘어오신 분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염색체죠. 그죠? 그럼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 염색체는 분열하는 동안에만, 세포 분열할 때만 나타나. 저 막대기 모양 구조는. 즉 뭐야? 저렇게 이렇게 염색사 모습으로 있다가 자, 지워도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씹혔어요? 다들 개념이? 네, 다행이에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집중을 잘해주고 계셔서 좀 지웠다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저는 이제 이 생명을 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전공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설명을 막 해주다 보니까 저의 어떤 해석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제 막 이럴 때는 저렇게 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일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거의 이해될 수 있다면 저학년 애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설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물리처럼 이거니까 이거 딱 공식화 시킬 수 없는데 생물도 생물들끼리 얘기하는 생물의 언어가 있어. 그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쉽게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주 나온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세포를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았던 정보를 염색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걸 일일이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핵이 뚜렷하게 있죠? 그러니까 간기식이겠죠? 그죠? 네, 원래 핵막에 쌓여있으니까 그 너머를 볼 수도 관찰해 볼 수도 없지만 있다 치고 그죠?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죠? 상동으로 있습니다. 상동으로 항상. 네, 모든 체세포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 N개씩 받아가지고 이인의 상태로 있으니까. 그죠? 이게 염색사 모습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뭐 할 때 체세포 분열이든 생세포 분열이든 분열을 시작을 할 때 그죠? 세포로부터 세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세포 분열이죠. 세포로부터 세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세포 분열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는 아예 세포 질량만 늘어나가지고 이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늘어나서 야 나는 핵을 갖고 있는데 너는 핵이 없어. 너 그리고 세포 핵 그럼 안 되잖아. 너도 유전자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분열하기 전 먼저 뚜렷하게 핵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본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있으면 얘를 DNA를 2배로 복제해. 그지? DNA를 2배로 복제해. 그죠?
이 실 다 이거야. 이 모습이야. 오케이? 다 복제하고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생각해봐. 이사를 갈 때 쓰레기도 갖고 가나? 여러분은 바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의 엄마랑 아빠는 바빴어. 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서 안 입을 거, 뭐 너무 안 입을 뭐 옷장 같은 거 이미 다 버렸다고. 당근 다 했다고. 그리고 다 버릴 거 버리고 가는 거고 버릴 것까지 다 이삿짐에 챙겨가진 않아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짐을 줄이고 패킹해가지고 정보가 이동할 때 손실되거나 분실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염색 4 모습으로 있었던 얘를 염색 4 상태로 DNA를 먼저 유전 정보를 복제했다면 2배로 복제했다면 그지? 복제한 얘네들 정보를 양쪽으로 나눠가야 되는데 분실되면 안 되니까 얘를 돌돌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발달시켜서 좀 이 뉴클레오점을 2배로 더 많이 발달시켜서 돌돌돌 동염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염색체입니다. 되죠?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그렇다면 자 얘는 염색체고요. 아빠한테 받은 정보가 카피된 염색체.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죠? 돌돌돌 동염해서 이제 막 정보가 나눠져야 되니까 그죠? 히스톤으로 실패로 꼬여가지고 야 분실되면 안 돼 하고서 엄청 동염해진 거죠? 이것도 염색체. 맞죠? 그리고 너가 염색체고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이 둘을 뭐라 해요? 부기한테 받고 모기한테 받아서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라고 하죠. 근데 상동염색체와 차이가 나는 게 누가 있냐? 염색 분체가 차이가 나요. 하나의 염색체는 여기 있던 정보가 그대로 카피된 게 이거죠. 그죠? 카피된 상태니까 너는 나의 병신이잖아 이러지 않잖아. 너는 나의 분신과도 같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각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의 염색체는 각각 2개가 염색 분체 사이예요. 근데 염색 분체 사이를 두고 상동염색체 사이냐라고 맨날 물어봐. 근데 그걸 맨날 틀려 친구들이. 오케이? 이 둘이 상동관계야. 그죠? 그 다음 너도 상동관계야. 복제되기 전 너도 상동인 거야. 왜?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예를 들어서 메델의 유전 자형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아빠한테 모양을 둥글게 하는 걸 받았어. 완두콩을. 하나는 엄마한테 모양을 주름지게 하는 걸 받았어. 오케이. 이렇게 잡종 형태로. 근데 요게 복제가 됐어.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대문자리고 엄마한테도 소문자를 받았으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기 전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맞을까? 아니죠. 그죠? 왜? 대문자 R에 대한 검은 거가 그대로 카피가 된 거니까 너와 너는 서로 카피본 대문자 R이어야 돼. 그쵸? 그다음 너와 너가 그대로 카피본 소문자 R이어야 된다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와 너는 분신관계고 너와 너가 분신관계고 여기를 기호로 이렇게 썼을 때 항상 틀린 놈들이 또 틀려. 기억이 어디 들어가냐? 대문자 R이냐 소문자 R이냐 할 때 꼭 소문자 R을 써주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러면 틀리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히스톤 단백질까지. 그죠? 유전자까지 설명했대. 그럼 선생님 유전체는 뭐예요? 유전체는 그런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엄청 많겠지. 이렇게 막 정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 아밀레이스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인슐린을 결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뭐 티록신을 결정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염기 배열의 서열들이 있을 거고 의미 없는 염기 서열들도 있어. 자, 그런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총합들을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정보의 총합들을. 오케이? 모든 정보의 총합들. 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의 유전자들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하죠. 그러면 형질은 뭐야?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정보들의 우열 관계에 의해서 표현되어 나온 거. 그게 형질인 거지. 그치? 표현되어 나온 거. 그렇게 보시면 되더라. 그게 165쪽에 있는 내용인데 필요한 건 다 설명했어. 자, 봐봐. 165쪽 보니까 생명체 유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가 DNA, 이중 나성구조. DNA를 이루는 기본 단체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항염기가 1:1:1.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 깔끔하죠? 자, 다음 유전자. 그지? 막 블라블라블라 나열되는 염기 배열의 서열인데 유전자는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 특정 부분들. 맞죠? 그리고 유전체는 한 생물체가 지닌 모든 유전 정보의 집합체. 맞죠? 다음 뉴클레오솜은 그런 유전체들 중에 그 특정 세포에서 자주 안 쓰는 정보들이 있다. 그럼 걔를 동염해놔야지. 그래서 응축되어 있는 구조가 뉴클레오솜. 맞죠?
그리고 염색사는 이렇게 응축된 부분도 있고 펼쳐진 부분도 있는 게 염색사. 그래서 DNA로 연결된 뉴클레오 솜들이 원통 모양으로 감겨 있어서 두꺼운 구조 염색사를 형성하고 단기시기 세포에 존재하더라. 핵 속에 염색사 모습. 그럼 염색체는 언제 나와? 분열할 때만. 이미 복제하고 똘똘똘 감겨져 있는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분지 2개로 되어 있더라고. 넘겨봐. 자, 그래서 DNA와 유전자와 염색체 관계. DNA가 응축되어서 넘겼어? 166쪽. DNA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므로 DNA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염색체 특정 위치에 있더라. 거기 오른쪽 그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유전자 3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유전자 2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유전자 1번 막 나열되어 있죠. 그들이 막 실타래처럼 응축된 염색체 내에도 여러 유전자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있다면 뭐 색깔에 대한 유전자도 있을 거고, 그죠? 뭐 키에 대한 유전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겠지. 그죠? 이렇게 여러 유전자들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같이 놓여 있을 수 있어. 이거는 팩트야. 같이 놓여 있어. 맨델이 운이 좋아서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었던 그들의 관계를 독립법칙으로 알아냈던 거. 자, 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에서 왼쪽에 보시면 상동염색체 대문자 A, 대문자 A, 아래 대문자 BB, 그 다음 소문자 BB. 이 둘의 염색체 관계가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은 상동 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 형제를 결정하는 정보에 놓여져 있는 이 위치가 동일한 위치로 놓여 있어야 된다고. 아빠하고 엄마한테 받은 정보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는 모양을 둥글게, 하나는 모양을 주름지게. 그렇지만 이 유전 정보의 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위치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더라. 여기 있었던 게 여기 막 소문자 여기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됐죠?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 자 아래 이제 2번 사람의 염색체에서 핵형과 핵상을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와, 나 물 한 모금만 먹을게. 숨 좀 돌리고. 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빨리 설명을 잘 할 수 있었어. 생각보다 잘 일하시는데? 괜찮았어. 뭔가 눈빛들이 저게 뭐지 비리비리하면 이걸 또 다 펼쳐서 설명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개별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문제까지 한번 봐보게 오늘. 세세포 분열하고 세세포 분열까지 가도 나쁘지 않겠어. 자, 166쪽. 자, 핵형과 핵상. 그리고 상동염색체와 대립유전자, 사람의 염색체 나와 있는데 아래 보면 사람의 염색체 구성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그림 보이죠? 그죠? 자, 보통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 체세포 분열하는 시기에만 분열 시기에만 뭐가? 염색체가 관찰된댔죠. 분열 시기에만 염색체가 관찰돼. 특히 중기 때 가운데 배열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배열되기 때문에 잘 관찰할 수 있거든. 중기 때. 그래서 중기 때 관찰되는 그 염색체를 같은 크기끼리 배열을 시켜서 보니까 남자 사람이든 여자 사람이든 상동으로 있고 1번부터가 크기가 제일 크고요. 22번까지 갈수록 크기가 좀 작아져요. 그리고 23번째 자 상염색체 1번보다는 훨씬 크기가 커. 나중에 명명이 된 거야. X염색체가 1번이라고 하는 상염색체보다 훨씬 더 크네. 그래서 제일 큰 크기는 포유류의 경우는 X염색체가 제일 큽니다. 남자는 얘보다 크기가 작지만 동원체를 가지고 있는 Y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성염색체야. 23번째. 남자는 X와 Y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X염색체 2개를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더라. 그죠? 그러면 남자의 Y염색체는 당연히 누가 줬어? 남자 아들의 Y염색체는 누가 줄 수밖에 없어? 아빠. 아빠만 이제 네모로 표현하는 게 남자야. 동그라미 표현하는 게 여자야. 그러면 아빠만 Y를 갖고 있잖아. Y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 아들들은. 그러면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잖아. 항상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반반씩 받아 태어나는 거니까 나머지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로부터 받겠지. 그치? 응. 그래서 아들은 Y염색체를 아빠로부터만 받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쉬는 시간이야? 한 개만 더 할게. 한 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고 합시다. 자, 이런 거 우리 뭐라 하냐? 핵형이라고 해, 핵형. 흑형 아니고 핵형. 네,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전체적인 외형을 본 거야. 상염색체에서부터 성염색체까지 다 아울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들이 놓였거든. 1번부터 22번까지는. 그래서 상염색체뿐만 아니라 성염색체까지 전체적인 외형.
전체적인 염색체, 그 종이 가지는 전체적인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 외형을 표현해 준 게 핵형이야. 근데 종이 다르면 핵형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 오케이? 그럼 반대로. 그러면 같은 종인데 핵형이 무조건 똑같을까? 아니요. 약간 디테일이 생겨야 돼. 같은 종이더라도 성염색체에 따라 달라버리잖아. 성별에 따라. 같은 종인데 성염색체를 제외하고서 상염색체 범주에서는 같은 종이라면 그 위치와 모양 형태들이 유사하겠지만 성염색체를 포함해서 생각하면 완전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더라. 그런 국어적인 디테일을 조금 챙기셔서 잠깐 쉬었다가 핵상과 핵형을 좀 구분하고 세세포 분열 그리고 감수 분열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볼게요. 개념 설명 그리고 문제도 풀고요. 되겠어요? 오케이. 쉬세요. 종 칠 때까지, 중점 부를 때까지. 너무 빨라서 힘들어 하신 분 카톡 보내세요, 저한테. 춤 말해요. 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핵형하고, 그죠? 핵형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죠? 핵형. 그 다음에 이제 핵상이 있어요, 핵상. 핵상은 염색체, 그 한 종이 가지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입니다. 이제 어떤 세포 분열 시기대를 스탑을 시켜서 그 종이 가지는 염색체의 어떤 상대적인 수인데요. 그 생물의 서로의 언어잖아. 언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N, EN 이렇게 표현해. 근데 이제 이게 자 N과 E니까 곱하기 2가 나와 있잖아.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수학적인 언어상 너의 2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너의 2배. 상대적인 수인데 근데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약속하고 생물에서 얘기하는 약속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 실질적으로 E는 하나의 세포에 2개로부터 기원한 정보와 2개와 모개의 기원의 정보가 세뚜로 같이 있으면 한 세포 안에 2개 기원과 모개 기원의 정보가 세뚜로 같이 있으면 그럼 무조건 EN이야. 근데 그게 DNA가 2배로 복제되든 복제되지 않든 예를 들어서 자 얘가 현재 상동으로 있죠? 2개와 모개 정보가 2개로부터 온 것과 모개로부터 온 것이 세트로 같이 있으니까 2인이죠. 그죠? 근데 세세포 분열이든 색세포 분열이든 무슨 분열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상 뭘 먼저 한다고? DNA를 2배로 복제한다고.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받은 원본의 대문자 R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복제했어. 그죠? 엄마한테 받은 소문자 R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복제했어. 늘어났네? 그죠? 너가 2인이지. 그럼 늘어났잖아. 그러면 너 4인이겠구나. 맞을까 틀릴까? 땡 틀려요. 생물에서 4에는 살아있는 그 개체 안에서는 없어. 4N의 형태로 표현하는 건 없고요. 늘어나긴 늘어났거든요. 근데 늘어난 것도 표현을 해주긴 해야 되잖아. 그치? 무엇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핵상의 개념은 뭐냐. 하나의 세포에 2개로부터 기원한 것과 모개로부터 기원한 것이 한 세포 안에 같이 있으니까 너도 2인이고 너도 2인이야. 시험에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잡아야 돼. 너도 2인이고 너도 2인이면서 이건 생물의 약속이니까 생물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야 우린. 그리고 무엇이 늘어났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의 상대적인 DNA량, DNA 상대량 2, 만약 1이었어. 그러면 DNA 상대량이 다른 식의 표현인 거야. 핵상과 다른 DNA 상대량이 2배로 는 거야.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처음에 복제하기 전에 1로 이렇게 있었다면 2배로 늘어나는 시기가 DNA를 복제하는 시기인 거야. 오케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가 DNA를 복제하는 시기고 얘가 유지가 되다가 뚝 나눠지는 게 이게 체세포 분열인 거야. 한번 나눠져서 각각의 세포로 분리가 되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핵상은 딱 N과 2밖에 없다고. N과 2N. N은 그러면 뭐야? 하나의 세포의 2개의 기원만 2개의 기원에 해당하는 정보만 기원의 정보만 또는 모개 기원의 정보만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우린 EN 또는 N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수로 나타내는 것 뿐이야. 오케이? 모든 여러분의 생세포,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세포는 다 핵상이 N으로만 있겠죠? 그죠? 그죠? 사람은 EN이 총 염색체수 몇 개 있어? 46개 있어. 그죠? 44개가 상염색체, 나머지 성염색체 XX, 여자. 또는 44개가 상염색체, XY, 남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러면 2n으로 있었던 것이 감수분해해서 정자나 난자를 만든다. 그러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겠지. 이게 정자나 난자라고 하는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유전자의 수, 정자 또는 난자. 됐죠? 자, 그러면 세세포 분열하고 세포 주기를 들어가기 전에 왜 나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책 넘겨서 몇 개를 여러분이 이해되는지 한번 봐보고 갈게. 자, 한 10분 정도를 줘볼 거니까 174쪽에서부터 175쪽 있거든요. 10분 드릴게요. 174부터 175쪽. 대신 기본 문제는 너무 쉬울 것 같고 174쪽에 있는 1번에서부터 175쪽에 있는 8번까지 8문제. 고! 10분 드릴게요. 일단 아마 그림 설명이 필요한 게 6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썼고요. 저희가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서 학원이 좀 큰 게 나오면 넓혀서 가려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칠판이 아닌 노가대로 설명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시면 쌤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제 탭으로 다 풀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결하시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디가 계약될지 모르겠지만 매일 이제 부동산 나오는 대로 매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3분 우리 뭐 어디 반은 다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선생님 한 분이 더 오실 거야. 그래서 3명과학은 어차피 내가 메인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시간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돌아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 유경이랑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을 충원을 했습니다. 젊으신 남자 선생님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또 수업도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아껴서 같이 하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잘 모셔왔는데 여튼 그래서 좀 이해해주세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일단 볼게요. 1번에 보면 자, 그림은 염색체 구조입니다. 해서 유전자 A가 있고 유전자 1이 있고 유전자 2가 있어요. 자, 1, 2가 상동이겠니? 아니지.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댔어.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 다 제끼면 그럼 1번 제끼고 3번, 4번 제껴지고 니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잖아. 수능형 문제는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추락하고 할 수 있어.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내신 문제를 풀 때도 고난이도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어. 내가 생판 본 거. 그럼 계속 걔를 끙끙 갖고 있다 보면 전체 뒤에까지 못 가니까 이렇게 분배해서 좀 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해요. 자, 그럼 디귿 맞는지 봅시다. 디귿. 자, 1과 2가 그죠? 동일 형질을 결성하는 한 쌍의 드림 유전자가 맞나요? 아니죠. 동일 형질을 결성하는 한 쌍이면 이 염색체에 또 다른 염색체에 각각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의 세로 방향에 배치된 거니까 틀리겠지. 그지? 왜? 서로 다른 유전자니까. 그죠? 서로 다른 거야.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땡.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쌤, 그러면 A를 구성하는 다음 디옥시리보스다. 이건 뭐냐? 이 개념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고일통합각을 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디옥시리보스가 맞아요. DNA에 들어있는 건 디옥시리보스. 자, 2번 갈게요. 2번에 2번이에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설명됐던 거니까. A는 자 지금 염색사 모습으로 있는 거고 얘가 응축돼서 더 많이 카피돼서 만들어진 게 비염색체일 거니까 A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A는 B에 존재한다. 이게 틀리죠? B라고 하는 거에는 A가 많이 만땅 들어있을 거고 체세포 분열 후기에 B의 구조를 갖는 염색체가 후기 때 관찰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전기 때 관찰되기 시작해요. 자, 염색체는 자 3번. 자, 설명했던 거에서 자 인산과 당과 염기가 나 그림이고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얘가. 그리고 가는 그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네모들이 많이 반복되어 있는 DNA와 같은 층층 감긴 거기에 그 정보가 히스톤 단백질 8개에 꼬여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그럼 기억이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의 기본 성분이 뉴클레오타이드인가요? 단백질의 기본 성분. 단백질의 기본 성분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그래서 땡이에요. 기억은. 그죠? 단백질의 기본 성분은 아미노산이고요. 무엇에? DNA를 구성하는, 즉 니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나다라고 하면 맞을 거야. 니은이 DNA니까. 자, 그럼 니은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었다. 니은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이중 나성 구조의 DNA에. 나에서 당, 인산, 염계 비율이 1대1대이다. 그렇다. 자,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4번. 그림가는 염색체를 나는 가에서 발견되는 어떤 물질의 구조를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해서 나와있어요.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근데 기억과 니은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염색 분체인가요? 아니죠. 상동이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서로의 대립 유전자다. 선생님 이게 맞을까요?
그것이 카피된 것만 대립유전자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받아서 한 형제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거든 똑같은 거든 서로 비교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건 다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기억. 기억도 니은의 대립유전자, 니은도 기억의 대립유전자. 맞는 말이에요. 자, 1과 2는 각각 부호로 다 맞죠? 나는 DNA다 맞죠? 답은 키니디가 다 맞는 5번. 자, 5번 갈게요. 핵형 분석 문제 쭉쭉쭉 나와 있는데 기억과 니은은 상동관계의 염색체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디귿은 아빠부터 맞죠. Y 염색체예요. 이 핵형 분석 결과 정록생맥 대립유전자의 유무를 알 수 있다. 자,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전체적인 외형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가끔 돌연변이, 유전병에 의해서 전체 체세포상에 21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거나 18번이 한 개가 더 있거나 또는 X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외관상 여성으로 태어났거나 또는 X 염색체를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 외형은 남성인데 2차 성징이 안 나타난 남성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 수 이상 변이 날 수 있어도 그 염색체 위에 놓여져 있는 DNA에 어떤 염기가 어떻게 잘못돼서 병이 나타났는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어. 그래서 거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밑줄 그으시면 얘는 유전자 돌연변이야. 정록생맥은.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더라. 몰라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생맥은. 근데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나 염색체의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어. 핵형 분석으로 판단 가능. 자, 6번. 같은 종.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같은 종. 동그라미 치실 거. 자, 종이 같대요. 종이 같으면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핵형이 유사하겠죠.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염색체의 깔들이 유사할 거고, 종이 다르면 성염색체든 아니면 상염색체든 다 전체적인 크기나 깔들이 다를 거야. 근데 그 깔하고 핵상하고는 또 달라. 그지? 이제 전체적인 깔은 똑같은데 그것이 이제 감소 분할을 했다 그러면 N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E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지. 두 개씩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감소 분할해서 하나씩의 염색체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널 보니까 너는 EN이야, N이야? N이야. 얘랑 똑같은 크기가 없고 얘랑 똑같은 크기가 없고 얘랑 똑같은 크기, 얘랑 똑같은 크기가 없잖아. 넌 N이야. N이면서 염색체 수를 항상 옆에다 써줘. 얘는 4야. 그죠? 오케이? 4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염색체를 써주면 얘는 4야.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너랑 같은 상동, 그죠? 너랑 같은 상동, 주황,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회색, 그죠? 너랑, 그죠? 상동이니까 2는 8.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아, 너는 성별이 누구겠다. 수컷일까, 암컷일까? 그치, 암컷이겠다. 뭐가 성염색체인지 이것만 가지고서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XX 염색체를 가져서 X와 Y를 갖고 있지 않은 너는 여자겠구나. 여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거울 들고 있는 것처럼 그림 표현할 거야. 여자겠다. 암컷이겠다. 여자. 그치? 자, 그럼 얘는 똑같은 녹색을 갖고 있어요. 주황도 있고요. 노랑도 있는데 원래 회색, 파랑이네. 크기가 서로 다르게. 그치? 그러니까 너는 하나는 제일 크게 큰 게 X야. 그다음 작은 게 Y야. 너는 성별이 남자인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남자 이렇게 쓸 거야. 너는 얘는 8의 남자겠다. 얘는 서로 다른 개체예죠. 여자 세세포에서 남자가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치? 너는 서로 다른 개체일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얘는 누구가 감수 분열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 다세포는 누구의 감수 분열로? 여기서 Y를 안이 갖고 있는데 Y 염색체를 안 갖고 있죠? 다 X 염색체밖에 없잖아. Y 염색체를 안 갖고 있는데 Y를 갖고 있는 얘가 태어날 수는 없죠. 내가 왜 Y라고 판단했어? 여기 보니까 너보다 나머지는 다 짝꿍들이 있는데 하나랑 얘는 크기가 다르게 있으니까 너가 X 염색체, 너가 Y 염색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논리적인 근거로. 그래서 너가 감수분해에서 만들어진 Y를 가지고 있는 정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남자세포에서 만들어진 결과. 자, 그럼 그래놓고 기니디를 판단하면 가에서 기억은 성염색체다. 그렇다. 자, 그다음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서로 다르다. 핵상이 뭔데요? 이인지 N인지만 보는 거죠. 그죠? 가와 나의 핵형은 동일하지 않아. 안 똑같아.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근데 핵상은 똑같아.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틀린 거죠.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핵상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다에서 상동염색 쌍이 좀 뭐야 우리 갖고 노는 거야. 지금 너무 쉬운 건데. 그죠? 상동염색 쌍이 왜 있겠어? 이 N인데. 그죠? 그래서 닌 틀려, 디귿 틀려, 기억만 맞아. 답은 1번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진짜 방금까지를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앞으로 오셔가지고 168쪽 한번 가보자. 이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될 세포 주기를 조금 잡고 갈 거고요. 그 세포 주기가 오류가 생겨서 분열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때쯤 분열이 스탑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해버리는 세포가 있어. 그걸 캔서, 암세포 또는 종양세포라고 돼. 네, 그래서 그 분열의 주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세포 주기 부분, 여러분 중학교 때는 세포 주기에 대한 디테일은 안 배웠을 거야. 여기서 나오니까 한번 잡고 갈게요. 간기가 대부분이에요. 간기까지는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간기. 세포가 자신의 핵막을 뚜렷하게 가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시기가 간기입니다. 근데 간기가 거의 대부분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간기 동안 에너지를 응축해서 2배로 복제하지라고 유전자부터 복제를 다 해놓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호로록 뚝딱뚝딱뚝딱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분열을 딱 끝내버려. 그래서 똑같은 뇌 세포에서부터 똑같은 뇌 정보를 가진 한 개의 딸 세포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원래 복제가 돼서 그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그죠? 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하나 갖고 있고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원래와 똑같은 거 하나잖아.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넌 원봉, 너가 카피봉, 너가 딸세포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하길 처음 스타트는 모세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2개를 다 딸세포라고 하자. 그리고 아들세포라고 얘기하면 또 한글은 글자 길이도 길어져서 성가셔. 그래서 그냥 딸세포라고 하자 한 거야. 우리끼리 약속.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넌 원본이고 너가 카피본이니까 너가 딸세포 하나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는데 그냥 우리 둘 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걸 딸세포 2개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자, 분열하는 시기를 우리는 분열기라고 하고 이 분열기의 특징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배웠어. 각각의 특징은 이때만 염색체가 나타나. 네, 이때만 염색체가 나타나. 아직 6학년 안 배웠어. 곧 배울 거야. 자, 염색체가 이때만 나타나. 오케이? 염색체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때 배워. 자, 아무튼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배열되는 모습인지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나 말기로 나누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거의 시간이 다 간기인데 얘를 다시 지원기, S기, G2기로 나눠. 오케이? 지원기 때는 대부분 뭐로 머물러 있어? 지원기는 세포 자신의 핵을 가진 채로 뚜렷한 핵막을 갖고 있고 그 핵막 속에 자신의 유전 정보로부터 물질 대사를 겁나 뒤지게 해. 메인으로 하는 시기. 물질 대사를 하는 시기.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 외부로부터 물질을 받아들여 막 대사에 분해해 막 여러 막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소가 필요해. 그죠? 많은 효소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니까 뭘 많이 만들어?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 단백질 합성이 뒤지게 많이 일어나는 시기. 그죠? 오케이. 그러다가 살짝 덩치가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뽀개지는 걸 계획해야 돼. 뽀개지는 걸 계획하기 위해서 뭘 해? 애쓰기. 그죠?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거야. 그냥 뽀개지면 안 돼.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야. 복제하는 시기.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를 따서 애쓰기라고 하는 거야. 애쓰기는. 자, 그럼 DNA를 복제하면 히스톤 단백질도 같이 복제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중 나성구조의 DNA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도 복제가 되겠죠? 왜냐면 얘도 염색사 모습이고 얘도 염색사 모습이니까 염색사의 상태로 2배로 복제잖아. 그죠? 유전 정보를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복제. 너도 염색사니까 염색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2배로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 너도 히스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닌가? 히스톤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합성이 2배로 늘어나겠지. 그죠? 저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잡아드린 거야. 책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는지 효소라고 하는 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유추해서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냐 안 일어나냐라고 하는 보기 지문 문제에서도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시려면 영상에서 생각하셔야 돼. 됐죠? 그 다음 G2기는 이렇게 준비해서 유전 정보가 2배로 다 늘어났다. 그러면 G2기 시기는 뭘 하냐? 그 외 나머지 여러분 이거 배웠던 기억나요? 염색체들이 있어. 얘네들이 양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양 사이드에서 뭐가 나와? 밧줄이 나와. 밧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렇지, 방주사.
방주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그 세포 소기관이 2배로 늘어나야, 그지? 준비해가지고 요이동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여기서도 촥촥촥 스파이더맨의 밧줄처럼 나오는 거야. 원래 한 세트만 있었는데 그 한 세트가 더 늘어나서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축 해갖고 전기 때 축축축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추사를 형성하게 하는 언니 오빠 듣고 있죠? 지 오빠 듣고 있죠? 형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의 합성도, 소기관의 합성도 2배로 증가. 몇 년 전? 몇 년 전도 아니다. 한 2년 전? 1년 전? 얘네들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고킬러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요거 디테일을 물어보는 형태. 물음표 해가지고 특징 3개냐 2개냐 해가지고 초이스로 추론하는 문제들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시기도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표 쫙 나와 있어. 다양한 단백질 합성은 왜 물질대사를 하는 시기가 지원기니까. 물질대사를 하는 시기가 지원기니까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시기가 지원기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S기고, 이게 핵의 유전물질량이 2배로 증가하잖아. S기가 끝나야 완벽히 2배로 늘어나 있어. S기 하는 동안에는 얘가 이 상대적인 DNA량이 만약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게 얘가 상대적 DNA량이 2였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S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S기인 거잖아. 복제를 하는 시기가 S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완벽히 2배로 다 늘어났다 보기는 어려워. 복제를 하는 시기니까. 근데 복제가 완료가 돼서 G2기로 넘어갈 때쯤이면 완전히 2로 되어 있겠지. 뿅뿅. 완전히 2로 되어 있는 건 G2기야. 힌트 드려서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기의 설명, 전기, 중교기, 마약이 어떻게 염색체가 나눠지는지는 또 옆에 설명에 나와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분화와 분열해서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에서 나와 있는데 아랫부분 한번 봐봐요. 지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동안에 S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 G2기로 넘어가지 않아. S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G2기로 안 넘어가고요. G2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면 M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그래서 다 체크포인트 지점이 있어가지고 너 완벽하게 G1기 다 했니? 그럼 S기로 가자. S기 완벽하게 모든 DNA 2배로 늘어났니? 그러면 G2기로 가자. 그래서 앞 지점을 확인하고서 뒤로 넘어가는 단계를 각각 거쳐. 이때 이 지점을 확인하는 그 단백질을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이야. 주기 조절 단백질. 표현을 하자면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 이 시기를 제대로 검토하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단백질도 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듣고 있어요? 지우 오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도 여러분이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아서 원래부터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유전자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다거나, 내가 엑스레이를 되게 많이 찍었다거나, 방사선과 같은 돌연변이 유발원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유전자의 염기배열 서열이 한두 개가 틀어져. 원인은 모르겠지만 바뀌어버려. 바뀌어서 이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버려. 그치? 만들어지지 못해. 그럼 여기에서 기능을 못해. G1기가 막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S기로 가라 해. 그치? S기로 가서 여기 이 지점도 오류가 생겨있어. 그럼 무조건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지금은 스탑되어야 할 때인데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야 될 때인데 계속 하라고 해버리는 거. 그게 암세포야. 오케이, 그게 종양이야. 네, 왜? 이 유전 정보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근데 그 특별한 유전자가 어디 부분이라고? 이런 세포 주기를 조절하게 하는 단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부분에 변이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건 누적돼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 원인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일반 세포랑 달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배지가 있어. 영양배지. 영양배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세포든 거기다 놔두면 얘가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그런 양분이 많이 존재하는 배지다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그런 표현인 건데 거기다가 내가 그 정상적인 세포 하나를 놔뒀어. 정상적인 분열을 하는 정상세포 하나를 놔두잖아. 그러면 이 정상세포는 일반적인 분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양옆에 하나가 내가 세포가 붙었네. 분열을 통해서 오케이? 양옆에 사면으로, 그 다음에 위로 안 붙고, 그죠? 사면으로 한 층으로만.
사면으로 짝꿍이 생길 만큼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 왜냐면 옆에 접촉하고 있어 세포들이. 그럼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분열이 조절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세포 주기가 변질되어 있는 암세포들이 되어 있는 얘네들은 영양배지에다가 넣어 두었을 때 어떻게 돼?